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는 신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짝 변동성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야, 이 정도로 강하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여러 번 테스트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던지고 받고 던지고 또 받고 또 던지니까 또 받는 모습.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계속 하는 그 상황이 단순하게 이제 차익 실현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라면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방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쩌 떨어지기만 해봐 그냥 바로 받아 올려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기관들은 마지막에 또 오늘 금융투자 순매수가 유입이 됐죠. 자, 역시 ETF 쪽 매수를 통한 기계적인 매수. 얘네들은 거의 죽을 맛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네들도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딱 놔두고 지금 현재 힘겨루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야, 이렇게 되면은 둘 중 하나 누가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외국인이 죽거나 개인이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보고 있나요?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외국인들 다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공매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 과연 어느 것이 맞을 것인지는 이제 점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었잖아요. 반도체들의 대미, 즉 미국 쪽으로 수출한 부분들이 세 자릿수 증가세를 또 보였다. 1월 달에도 100% 넘게 증가했었지만은 2월 달에는 무려 130%나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뭐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뭐 자동차나 기계, 철강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품목들은 썩 좋지 못했고요. 그냥 반도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반도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수치상으로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모습이긴 한데 이러한 수치의 모습들이 계속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계속되지 않는다라면 상당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장중에 5,900포인트 만들어냈고요. 자, 그 수치를 바꿔서 5,84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연히 지난 금요일보다는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장중에 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형태까지도 만들어지면서 살짝 부담이 좀 있었고요. 음봉입니다. 음봉 형태. 물론 이제 장중에 음봉이 나타났다고 해서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변동성이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하죠. 자,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이게 재밌어요. 아침에 떠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떨구죠. 바로 받아 올립니다. 올라갔고요. 근데 전고점 넘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또 떨굽니다. 또 받아 올리죠. 근데 또 전고점 넘지 못했죠. 또 떨구고요. 또 받아 올리는데 또 넘지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떨구죠. 또 받아 올리는 모습. 와,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래도 받아줄게. 이래도 받아줄게. 이래도 받아줄게인데 받아주는 건 좋긴 좋아요. 근데 저점이 지금 또는 고점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 요거는 이제 오늘 일중에 나타나는 그런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세는 일단 하방으로 매도 압박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관들의 움직임도 한몫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금융투자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쪽 이런 기관적 움직임들은 대체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라서 시장의 압박 요소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결국엔 마무리가 됐는데 장중에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러다가 훅 떨궈주고요. 또 반등 받아주다가 또 떨궈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궈준 모습들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 마지막에 떨궈지는 모습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차익 매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AI 모르겠다. 네, 싫다.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라서 요 물량을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매수를 통한 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움직임은 약화되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변동성이 좀 있다. 다만, 네. 이 큰 흐름상에서 본다라면은 그래서 그거 좀 빠지는 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조정을 받는다 해도 눈 하나 깜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단단한 추세가 있다라는 거. 자, 요게 또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살짝 매도를 줄여가지고요. 자, 1조 원 순매도. 자,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선물 쪽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네. 선물 쪽 매도가 많이 나왔다. 자, 현물도 많이 나왔는데 선물도 같이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선물과 현물 동시다발적으로 매도를 때린다. 근데 그 규모가 많다. 물론 이제 하루만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선물과 현물 동시에 던지는 형태는 보통 하방 포지션을 볼 때 가능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을 봤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현물만 매도하고 선물은 살짝씩이라도 매수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동시 매도가 나타났다는 거, 대량으로 나왔다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금융투자는 역시 선물과 현물 둘 다 매수를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1조 원 순매수 역시 마찬가지, 네,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금융투자 쪽 매수가 계속 잡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ETF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채워주는 역할, 즉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나 사기 싫은데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사야 되겠네. 요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계적인 매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라 의지와는 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금융투자 매수는 개인들의 매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오늘 개인들 매수가 네, 금융투자 것까지 합쳐버리게 되면은 1조 5천억, 1조 6천억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예수가 되는 거죠. 요즘에 계속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금융투자 쪽 매수 계속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 자금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가 느껴지거나 또는 ETF 간의 어떤 괴리, 시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매수가 너무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쭈 매수 들어오는데 왜 니들 안 따라해?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은 매수 들어오면 바로바로 따라 들어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요거 한번 네, 엇박자 타버리면은 네, 물량이 확 쏟아질 수가 있어서 변동성이 크게 커질 수가 있어요. ETF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 쪽은 1.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좀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짱짱합니다. 네, 20만원 터치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네, 20만원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오늘 위쪽에 올라갔다가 좀 많이 내렸죠. 변동성 한 3%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100만원은 한번 터치해 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터치. 그러면 코스피 지수 6000포인트 터치. 네, 요거 3박자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코스피 6000에 삼성전자 20만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 100만원, 이렇게 딱딱딱 찍어주고 나면 이제 약간의 소원 성취는 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는 매수가 조금 줄어들게 된다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자, 일단은 도달하지 못한, 네, 그런 달콤한 꿀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목적지라고 그러죠? 자, 그 지점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뭐 당장 바로 꺾일 수도 있겠지만, 네, 꺾이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방 쪽으로 접근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의 어떤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외에는 그냥 조금 시들시들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올라온 종목도 눈에 띄지 않죠. 네, 그냥 보합 수준이었고요. 오늘 삼성전기가 미쳐서 들어가는데 요거 하나 있었고, 한국조선해양이나 현대일렉트릭,
전력 관련 주들은 좀 올라갔어요. 삼성생명은 좀 올라가 있고 삼성화재는 좀 내려갔죠. 네, 오늘 8% 정도 하락하는 모습, 크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고요.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오늘 낙폭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 지주, 또 증권사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같이 동반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냥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있죠. 코롱티슈지나 보로노이 또는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등등등인데 눈에 띄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부분 또 떨어지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 쪽은 소부장 쪽 종목군들 오늘 조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에 매도가 조금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쪽 관련한 부분들이나 이런 쪽은 조금 강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겠네요. 특별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침보다는 좀 떨어졌을 것 같죠? 네. 지금 보시면 554개 종목 상승이고요. 348개 하락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네. 아침보다는 조금 줄어든 듯한 느낌이 좀 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895개 상승에 798개 하락입니다. 요거는 확실하게 상승 종목이 줄었네요. 그죠? 그래서 정체적으로 올라오긴 했겠지만 네,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침에 2% 정도 올라가 있었잖아요. 플러스로. 근데 그 정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상승률 살펴볼게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오늘 상한가 되게 많네요. 식품주들도 요즘에 네, 수출 호조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서울식품부터 해서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 있고 유튜바이오. 네, 그 다음에 HMX.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약한 형태의 뭐 1000억대, 2000억대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고, 현대바이오는 왜 또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옵투스 제약 이런 거, 사막 콘덴서. 자, 이런 쪽 종목들, 더전 비전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그래도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죠? 네. 많이 나온 편이고, 흥구석유 이런 거, 네. 흥구석유가 올라가면은 이란 쪽 분위기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제법 많은데요. 그죠? 9% 이상 올라간 종목이 하이로코리아까지 올라갔네요. 122개 상승 포인트 있고요. ETF가 있기 때문에 한 100개 전후의 움직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동안 좀 잠잠하던 종목들까지도 갑자기 막 급등세 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자금이 쫙쫙 퍼지고 있어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 상방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위치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상승 포인트는 4.94. 아침보다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4.94. 하락률 봐야 되겠죠? CSA 코스믹은 하한가 갔다가 좀 올라왔네요. 동전주들 퇴출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전주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있습니다. 신한 쪽 고버스는 9%나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또 왜 그런가요? ETN이랑, 네, 그 다음에 미래에서 인버스 이런 것들, 시총이 좀 작아서 오히려 더 하락폭이 더 큰가 봐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진원생명과학이나 이스타코 뭐 등등등 종목군들, SK증권도 많이 빠졌죠? 이 하락 종목도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 37개, ETF를 제외해도, 네, 30개 정도는 오늘 하락세를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 포인트가 제법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니까 3.35, 줄었네요. 그죠? 확실히. 여기가 4.94, 3.35니까, 1.5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5%. 아까 2%가 조금 줄었네요. 조금 많이 준 건 아니고요. 1.5% 정도 플러스다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네, 뭐 마이너스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이너스는 아닌데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한 0.5%. 아침보다는 저도 상승폭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아침에 한 0.78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았는데, 지금 한 0.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0.5 왔다리 갔다리. 네. 뭐 그런 정도. 그냥 살짝 플러스. 그냥 강보합. 이렇게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계좌는 일단 이래요. 변동성이 나타나면 마이너스로 빠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정도의 느낌.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방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계좌 상황은 일단 그렇고요. 자, 매매 동향이 좀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기관 쪽은 더존 비존, 삼성전자 순매수. 근데 이거 금융투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더존 비존 이게 이제 개인들 매수로 들어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 매도가 좀 나왔죠. 네, 그래서 기관 쪽 움직임은 지금 삼성전자 쪽 순매수, 그다음에 LG전자, 뭐 산일전기, 이노베이션 등등등 있고요. 하이닉스는 매도가 좀 잡혔어요. 그다음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도 이제 많이 올라간 금융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쪽 매도가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쪽에 순매수가 잡혔다. 근데 금융투자를 보시면 2,800억, 거의 3,000억인데요. 기관 총계는 지금 1,400억밖에 안 되죠. 왜냐면 다른 쪽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있어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른 기관들은 매도했고 금융투자 쪽은 매수가 들어왔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1조 1,500억. 이거 지금 시간회가 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거 가봐야지 하는 거고요. 1조 1,500억 매도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생명, SDI, 뭐 두산에너비티 등등등 이제 보험주들 위주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네요. 그죠? 보험주들 매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매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로템, 산일전기 뭐 등등등. 이 자동차는 계속 팔기만 하다가 매수가 좀 들어간 게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1조 넘게 매도. 개인들이 당연히 삼성전자 8천억 순매수, 하이닉스 매수 이렇게 반도체 사랑이 아주 네, 이 ETF까지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딱 가운데 두고서 외국인들은 마구 던지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 떨어지는 걸 마구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 자, 여기에서 지금 기관의 역할이 ETF 때문에 같이 개인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확 돌아선다거나 변화가 생겨버리게 되면 요거는 네, 개인들에게는 좀 불리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먹고는 있는데 요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 쪽에 공매도가 늘었느냐 안 늘었냐인데 공매도가 지금 네, 주목할 만큼의 그런 매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덜어내는 거지 물량을 덜어내는 거지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막 폭탄을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꿀 빨면서 던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 포인트로 전환되면 아마 공매도가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죽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물량을 최대한 덜어내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다. 외국인들은 지금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될 것인지 아닌지 또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들이기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시장은 변동성은 가지고 있고 리스크적인 요소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너무나 짱짱하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전략적인 부분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짤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들을 우리 같이 저녁에 고민해 보자고요. 이따가 저녁 9시요. 네,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무료 방송. 자, 성투다 무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9시에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마감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따가 더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네, 야야 됐고 집에 와서 전화해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이따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방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